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자바에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외 처리는 꼭 객체 지향하고 관련된 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전반부에 객체 지향 관련된 소개를 할 때 마지막으로 예외까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바에서 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예외 처리할 때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 예외를 발생시키고 문제가 있을 때 예외를 발생시키고 그 예외를 적절한 위치에서 잡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바는 예외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unchecked 예외와 checked 예외 두 종류로 나누어서 각각에 대해서 조금 다른 처리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외를 발생할 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예외를 만든 다음에 그 예외를 발생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시스템 라이브러리에서 정의되어 있는 예외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표준 예외들이 정의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고 이런 표준 예외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새 예외 클래스, 새 예외를 정의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예외를 처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도 자바와 관련된 팁들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수를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만 생각해서 먼저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인출 메소드를 생각해 봅시다. 3장에서 만들었던 예제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에 인출 메소드는 주어진 금액만큼을 잔액에서 빼주면 됩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할 일은 매우 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는 이렇게 정상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처리한다고 완벽한 함수라고 또 온전한 함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함수에서도 여러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우리가 구현할 때 정상적인 경우에 해야 할 일을 구현하고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고려한 다음에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처리를 추가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의 인출 메소드의 경우에는 사전 조건이라는 것은 그 매개 변수, 전달되는 인자와 관련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 withdraw 함수의 경우에는 전달되는 이 int amount가 0보다는 커야 되고 balance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전 조건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함수는 이 주어진 인자가 사전 조건을 충족했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고 사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이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처리를 우리는 예외 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 처리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오류가 있어도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수행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 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일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많이 합니다. 개발 과정에서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모든 예외적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처리 가능하면 처리해야 소프트웨어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건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래머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잠깐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경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도 별도 처리할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통 코너 케이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코너 케이스가 있으면 이런 코너 케이스들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의 인출 메소드의 경우에는 이런 코너 케이스가 존재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이런 코너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고 이런 코너 케이스를 또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외 처리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외라는 것은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지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외 처리 목적이 있고 개발 이후 배포 버전에 포함되어야 되는 예외 처리 두 가지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포 버전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개발 이후에는 예외가 발생하여도 프로그램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오류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고 외부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주로 개발 과정에서 찾아서 수정해야 되는 것은 프로그래밍 오류예요. 논리 오류가 되겠죠. 문법 오류는 우리는 여기서 생각도 안 하는 거고 문법 오류는 그냥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문법 오류는 없지만 논리 오류가 포함되어 있고 그 논리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면은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O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오류들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것이 예외 처리의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래밍 오류 때문에 O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O 동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은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방지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들은 개발 이후 프로그램이 배포했을 때도 여전히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래밍 오류는 배포 버전에서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개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에 대해서는 그런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계속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이제 개발 이후 그 배포 버전에서 갖춰야 되는 예외 처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또 예측하지 못한 예외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 논리 오류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계속 발생을 할 것이고요. 외부적인 요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오동작을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발생되는 예외의 경우에도 발생하더라도 다음을 우리가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요거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용자에게 오류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디스크 공간 부족. 이런 오류는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소프트웨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면 소프트웨어에서 어떤 데이터를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려는데 현재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요. 그럼 프로그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한테 알리는 거예요. 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디스크 공간을 지우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워가지고 여유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해당 그 과정을 다시 수행하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작업을 저장해 줘야 됩니다. 더 이상 수행이 가능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 우아하게 종료한다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 또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아하게 종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은 또 소프트웨어, 우리가 개발,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보통은 운영체제나 시스템 환경, 거기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의 개발 이후 예외 처리에 대해서는 요 두 가지에 초점을 둬야 될 것입니다. 예외들이 발견되면 그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사용자한테 알려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현재 작업을 저장해줘서 다시 현재 작업한 위치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프로그래밍 할 때 개발자가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은, 예외 처리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프로그래밍 오류, 그 다음에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이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는 크게 요 세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력 오류, 어떤 데이터를 요구했는데 사용자가 엉뚱한 데이터를 입력해서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입력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 사용자 입력 오류의 경우에는 더 우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용자 입력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입력 오류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년월일을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식보다는 이런 세 가지 방식들을 사용해 가지고 엉뚱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뭐 -1을 입력한다든지 이 월 정보에 뭐 15를 입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아야 더 프로그래밍 하기도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는 장치 오류, 물리적 제한, 뭐 이런 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프린터 용지 부족, 하드디스크 공간 부족 등인데, 이런 문제들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 입력 오류도 뭐 비슷한 것일 수 있죠. 사용자가 엉뚱한 것을 인터페이스 아무리 잘 만든다 하더라도 입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극복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완전히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죽거나 오동작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 오동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제 개발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와 같은 그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는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은 개발자가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들은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용지가 부족하면은 용지를 보충해 주면 되겠고,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면은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면 돼요. 사용자 입력을 잘못했으면 다시 입력하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바는 다른 예외, 요런 예외들과 구분해 가지고 체크드 예외로 별도 분류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조금 처리하는 방법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요 책 예외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래밍 오류는 문법 오류는 아니고 논리 오류이고, 이 논리 오류는 잘못하면은 실행 시간에 프로그램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배열 세기를 사용하는데 이 i 변수가 -1 값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 색인 범위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죽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행시간 코드 오류는 코드를 수정해서 극복해야 되는 오류이고, 개발 과정에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예외 처리 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객체 지향에서 사용한 방법 말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통 C와 같은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외 처리했는지를 살펴보면, 어떤 함수를 수행한 다음에 그 반환값을 받고, 그 반환값을 어떤 값과 비교해서 특정한 값이면 예외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전 C에서 사용했던 예외 처리 방법입니다. 보통 반환값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함수들은 반환값을 통해서는 예외의 발생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에서는 전역 변수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에러 넘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전역 변수인데, 이 함수에서는 이 전역 변수의 값을 이제 뭐 3, 5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고, 에러가 없으면은 0으로 세팅해 가지고 함수가 끝난 다음에는 요 전역 변수의 값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뭐 0이 아니면은 예외가 발생한 걸로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뭐 그것의 해결이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오류이면은 프로그램을 수정해야 되는 것이 되겠고, 그것이 이제 그 외부 요인에 의한 오류이면은 이제 사용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이고 조치를 취하게 한 다음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환값 또는 전역 변수를 이용한 해결책의 문제점은 한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를 객체 지향에서 사용하는 그 예외 처리 기법을 통해서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번거롭습니다.
예외 처리하는 게 귀찮은 측면이 있는 거죠. 예. 함수가 끝나면은 항상 그 함수가 잘 끝났는지,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번거로워요. 그리고 적절한 오류 코드를 반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전역 변수를 사용했다는 거죠. C에서는. 그 다음에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한 유연성이 없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방법을 썼을 때는 오류 처리는 함수가 종료된 다음에 바로 처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오류 상태가 어떤 종류의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히려 더 번거롭습니다. 그 다음에 호출한 측에서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됩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예외 처리 코드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F 함수, G 함수, H 함수를 차례대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류 처리를 하다 보면은 실제 이 코드에서 하는 일이 F, G, H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건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여기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그 직원 정보를 갱신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예외들이 발생할 수도 있죠.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갱신하려는 직원 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 직원 정보를 성공적으로 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데이터베이스에 그 값을 저장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연속적인 if문을 통해서 단계마다 확인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코드가 너무 지저분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읽기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기법을 쓰면은 어느 정도는 약간 그 문제, 가독성 문제는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점은 정상적인 경우에도 성능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우에도 이 if문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 C에서 썼던 함수의 반환값이나 전역 변수를 이용한 방법, 이 방법 말고 그 자바나 C++나 이런 객체지향 언어에 사용하는 그 예외 처리 기법을 쓰면 얻어진 이점, 이 기법들이 이 6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특히 번거로운 것과 영향을 준다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을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새 기법도 예외 처리하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귀찮죠. 안 하면 더 좋은데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코드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는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문제는 배포 버전에 가서는 제외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예외 처리는 코드에서 제거를 해서 그 예외 처리 코드가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방법이나 지금의 방법이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네 가지에 대해서는 새 기법이 부분적으로 또는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배울 객체지향에 사용한 예외 처리 기법은 오류 코드를 이용해 가지고 예외 발생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벽하게 개선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오류를 처리하는 위치에 대해서 유연성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이 앞에 것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 두 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은 불편하지만 기존 그 C에 썼던 방법보다는 상대적으로 보면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바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체크드와 언체크드 예외로 구분했는데, 체크드 예외의 경우에는 검사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게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구분이 오히려 잘못된 설계다라고 주장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저하되는데,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정상적인 코드가 수행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코딩을 하고, 예외 처리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독성은 조금 더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요 try 부분에 들어가는 정상적인 코드는 별도 함수로 만들어서 정상적인 코드는 따로 볼 수 있게끔 코딩을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지향에서는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예외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그것을 처리하는 곳으로 이동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동은 실제 배포 버전에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개발 과정에서는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개발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이 그 위치에서 죽으면 돼요. 죽고 이런 예외가 있었다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코드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동한다 라는 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배포 버전, 개발 이후 계속 처리해야 되는 예외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외가 발생하면 실행되지 않아야 하는 코드를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접속이 실패를 하면은 이 나머지 3개 부분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실행이 되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은 프로그램의 주 로직에서 오류 처리 부분을 제외한다기보다는 구분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부분, 예외 처리 부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류 처리 위치를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인에서 F 함수가 호출이 되고 F에서 G 함수가 호출이 되고 G에서 H 함수가 호출이 됐는데 여기서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발생된 예외는 G, F, 메인 요 3가지 중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어떤 특정한 함수에서 이 예외를 처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기존 방법에서는 H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G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새 예외 처리, 그 객체지향 예외 처리 기법에서는 G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F, 메인 여기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함수가 호출된 흐름에 있는 그 여러 함수 중 한 곳에서 예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반환 타입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환 타입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어떤 반환 타입을 가지고 예외를 나타낼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하면은 예외 객체를 생성해서 예외를 처리하는 곳으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던져주기 때문에 예외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유지해서 그 처리하는 곳에 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자바는 요 기본적인 생각에 플러스 어떤 메소드가 어떤 예외를 발생할 수 있는지 공표할 수 있게끔 했고요. 일부 예외는 처리를 강제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강건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너무 엄격하게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과 즉 반환값을 이용하는 방법과 새 방법을 그 각각에 맞게끔 내가 편리한 것대로 계속 활용해서 혼합해서 실제로는 프로그래밍 하고 있습니다. 이 예외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 문제가 수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동기성 오류, 즉 예측이 되는 언제 어디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예외들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예외는 처리할 수 없고 예측하지 못한 예외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래머가 해야 될 일은 어떤 문제가 어떤 위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예외 처리 요소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줘야 됩니다. 특히 개발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예외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배포 버전에서는 그런 오류 처리하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들은 걷어내고 그 배포 버전에서도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예외들은 처리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동작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바에서 실제 예외가 발생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콘솔에 이런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콘솔에 출력된 이 메시지를 분석해 보면 익셉션이 발생했는데 어떤 예외가 발생했냐면 자바랭 Arithmetic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했고요. 산술 예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divide by zero 0 나누기 산술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발생했냐면 메인의 70번째 줄 여기서 divide by zero test 01이라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그 함수 50줄 요 위치에서 예외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x값은 10이고 y는 0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발생했고 예외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그 발생된 예외를 잡지 않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외는 아까 보신 것처럼 divide by zero test에서 예외가 발생되면은 그 예외는 메인에 전달됩니다. 메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여기서 요 50번째 줄에서 예외가 발생하면은 이 함수는 비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가 있고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비정상적인 경우는 예외가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외가 발생하면은 그 발생된 순간 함수는 종료됩니다. 이 함수가 종료되고 그 발생된 예외는 그 함수를 호출한 함수로 던져지게 돼요. 그럼 메인에
그 예외가 던져졌는데 메인에서 그 예외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메인은 다시 그 상위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메인을 호출한 거는 JVM이죠. 그러면 JVM까지 예외가 전달이 되고요. JVM은 예외를 받으면 그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이런 메시지를 출력해 줍니다. 디바이 제로 테스트 01 대신에 02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02 함수는 try catch라는 문을 이용해서 요 문장들, 아까 얘와 똑같은 divide by zero test 01과 똑같은 문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보면 아까와 같은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간단하게 divide by zero라는 문자 그 메시지 나오고 함수 끝 요 문장이 실행이 됐어요. 즉 divide by zero test 01은 끝까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이 try catch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 try 문에 있는 이 문장들을 한 줄 한 줄씩 실행합니다. 그런데 요 문장을 실행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예외가 발생이 됩니다. 예외가 발생이 되면 이 다음에 있는 문장, 요 문장은 출력이 안 됐죠. 이 문장은 실행이 안 됩니다. 예외가 발생하면 try 절은 중단이 되고 catch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catch에서 발생된 예외를 잡으면은 그 캐치절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요 캐치절에서 요 2에 get message라는 아까 상세 정보, 그 예외와 관련된 상세 정보를 콘솔에 출력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클립스에서 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봤었죠. 여기서 설명 안 드린 부분 몇 가지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런 문장에서 요 문장을 실행할 때 예외가 발생했는데 이 예외는 JVM이 발생해 준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개발자가 직접 발생해 줄 수 있고 JVM이 논리 오류를 만났을 때 발생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발생하면 프로그램 내에서 그 예외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 예외는 궁극에는 JVM까지 전달이 되고 JVM이 예외를 받게 되면은 JVM은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킵니다. 이런 예외들이 그 화면에 출력이 되는데 이런 화면에 이런 예외들이 출력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는 이런 그 예외 프로그램이 죽고 이런 메시지들이 출력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됩니다. 빨리 프로그램 문제점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점들을 수정함으로써 다시는 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실행했는데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배포가 됐는데 사용자들이 다양하게 사용하다 보면은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은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인지도 또 이런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런 예외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try catch를 통해서 발생된 예외를 JVM까지 보내지 않고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치하는 것은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는 아니고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예외 처리는 그냥 죽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을 확인하고 어떤 위치에서 죽었는지 요 내용들을 통해서 어떤 예외가 발생했고 어느 문장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고 그 위치에 있는 코드를 수정을 해서 다시는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캐치는 언제 하냐면
외부 요인, 배포 버전에서 발생했을 때 프로그램을 계속 수행해야 돼요. 만약 배포 버전에서도 캐치를 안 하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그것은 개발자나 그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사용자 입장에서 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배포 버전에서는 예외들을 캐치해가지고 처리하고 뭐 사용자한테 오류 메시지를 보여준다든지 해서 사용자가 그 오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극복이 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